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왜 나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하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맛있게 먹지 않아서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맛없게만 먹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려면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억지로 맛없는 음식만 먹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아침에는 샐러드 먹고 점심엔 퍽퍽한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버티다 보면 저녁에는 꼭 피자나 치킨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걸 참다가 결국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더 오래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참 묘한데요. 전혀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이것만 먹고 다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결국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심코 먹는 음식들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경우인데요. 나는 적게 먹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실제로 식단 일지를 한번 써보면 무심결에 놓치고 있는 숨겨진 칼로리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시럽을 넣는다거나 샐러드에 드레싱을 듬뿍 뿌리면 그게 다 칼로리로 쌓이는 거거든요. 과일 주스나 드레싱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과일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일 속 당분의 칼로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식단 일지를 쓰기 힘든 분들은 먹을 때마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저녁에 한번 모아서 쭉 살펴보세요. 내가 이것도 먹었나? 싶은 것들도 있고 생각보다 자주 뭘 먹었네?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리한 칼로리 제한을 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적게 먹는 것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엔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면 몸에서는 점점 그 상태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도 에너지를 아껴 쓰기 시작해요. 그 결과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10% 남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액정 밝기가 줄어들면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쓰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적게 먹는 것보다는 적당한 칼로리를 먹으면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몸이 너무 적응해버려서 살이 안 빠지는 경우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살이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 체중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셨죠? 보통 이걸 정체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급격하게 살이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일상이 된 건가? 하고 적응하면서 더 이상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식단이나 운동에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해요. 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적응을 해버리니까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몸을 자극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이 빠지기 시작할 정체기가 오면 식단이나 운동에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해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만 먹고 운동하면 몸이 적응해버려서 살이 안 빠지거든요. 운동 강도를 조금 올리거나 식단을 살짝 바꿔주면 몸이 다시 자극을 받으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몸에 변화를 조금씩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당을 더 찾게 되고 결국 먹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게 돼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달한 간식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러다 보면 일단 먹고 보자 하고 먹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은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먹는 거 말고 운동이나 명상으로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꼭 필요해요. 더불어서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피로감이 심하면 내 몸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짜증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가끔은 쉬어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시작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고 결국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라는 말 그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어딘가 아파지면 건강의 소중함이 더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